아까 전에 시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개혁 결정 과정이 있다. 내가 어떠한 정보를 듣고 나서 그 개혁물을 채택해야 되는데 바로 채택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을 개혁 결정 과정이라고 쓰는데요. 개혁 결정 과정은 이렇게 5단계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이나 삼성에서 휴대전화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은 수용자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구매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설득을 당해야 되고 결정한다, 실행을 하고 확인한다. 이 5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식은 뭐냐? 지식은 그 제품에 대해서, 그 개혁물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알아야지 내가 뭐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내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겠어. 그러니까 그 개혁물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물이 존재함을 알게 되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고에 노출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서치해서 찾아보기도 하는 등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잠재적 수용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나 구매를 할 거야, 채택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스미디어와 주변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수용합니다. 자, 나왔네요. 매스미디어와 주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채널, 매스미디어와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TV, 인터넷 또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기 수용자와 후기 수용자, 초기 수용자는 빨리 수용하는 사람, 후기 수용자는 천천히 나중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들 간에는 이런 지식 단계에 어떤 특징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 한꺼번에 논의를 할게요. 그래서 이 질문 이따가 던지겠습니다. 다 한 다음에. 두 번째, 설득 단계. 자, 알았어 이제. 아이폰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하구나. 그리고 갤럭시 S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하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추구하고 비교해보고 무엇이 더 나은지를 알아보는 거죠. 아이폰이 더 낫나? 갤럭시 X가 더 낫나? 이것 때문에 아이폰이 더 좋고 이 화질 때문에는 갤럭시 S가 더 좋고 이거 둘 다 좋은데 어떡하지? 그런데 가격이 이렇구나. 이런 등등등등 비교를 하면서 어느 것이 더 좋아서 선택하기 위한 과정을 계속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득당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설득. 이게. 그래서 심리적으로 개혁물에 더 관여하면서 이 개혁물을 수용 또는 거부하는 행동으로 이 다음 단계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거부하거나 채택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전 단계, 아직까지는 고려하면서 나 이것이 좋아 아니면 나 이거 별로야라는 태도 형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음 단계 요것도 이제 자 요거 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개혁물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면 항상 수용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용어가 캡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knowledge에서 K, attitude에서 A, practice에서 P에서 캡갭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식, 태도, 실행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지식을 갖고 설득이 되면은 그것을 산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 뭐냐? 알기도 알고 이건 좋은데 이거 좀 구매가 좀 꺼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족 계획을 해야 한다. 나 저기 뭐야 그 여자 같은 경우 특히 그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 사랑을 하는 건 좋은데 임신 때문에 두려워. 그래서 그 피임을 뭐 해야 되는데 막상 알기도 알고 피임에 대해서도 좋지만 피임약을 먹지 않는 행동.
재활용. 아 그래 재활용 해야 돼. 매주 금요일날 10시에 하고 이게 지구를 돕는 일이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미래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야. 맞아. 재활용해야 돼. 그런데 안 해. 이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게 이제 캡갭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경우가 발생될까? 첫 번째 방법론적인 문제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환경에서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예로는 이제 부작용으로 인한 피임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들.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어댑터빌리티라고 이제 적응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댑터빌리티. 천주교 여기 신자들, 천주교 신자 있죠. 천주교 신자는 피임을 콘돔 같은 거를 천주교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 모르지. 그래. 결혼을 할 때 저도 이제 천주교거든요. 결혼을 할 때 저하고 이제 지금 집사람 아내하고 교육을 받았어요.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피임하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충되는 경우. 가령 예를 들면은 천주교 국가에서는요 에이즈의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콘돔 착용에 대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채널 문제. 가까운 사람 주변에서 그것을 계엄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한 의사를 들어도 막상 하려면 좀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등등등의 이유 때문에 이러한 캡갭이라는 게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공모전이라든가 그 회사에 취업했을 때 왜 사람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다고 서베이 결과, 시장 조사 결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구매할까? 뭐 이런 다양한 원인을 찾으시면 돼요. 결정 단계. 이제 결정해야 돼. 뭐? 나 이거 살까 안 살까? 살까 안 살까? 여기에서는 이제 다양한 또 논의들이 있게 됩니다. 뭐냐? 계약물을 채택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가 적극적으로 뭐 좋기는 하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야. 뭐 돈도 그렇고 더 좋은 제품이 이제 곧 나올 거야. 아이폰 5가 5하고 나올 거야. 아이폰 3, 뉴 아이패드가 나올 거야. 나왔지 그거는. 아이폰 5가 나올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돈이 좀 부족하고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설령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꼭 여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데요. 대체로 여기에서 이제 많은 경우가 나오는데 그럼 꼭 순서대로 그렇게 나옵니까? 널리 이제 지식이 나오고 그리고 설득이 되고 결정이 되고 그런 단계로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지식이 알았어. 이 제품이 있구나. 나 이거 살래. 그런 다음에 엄마한테 가서 나 이거 해서 스스로도 괜찮고 이게 있으면은 공부가 잘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스마트폰 사고는 싶은데 먼저 애들 다른 친구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나중에 살 거야 라고 생각한 다음에 스스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비록 돈은 지금 없지만 이거를 사야 돼. 왜? 이걸 사려면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비록 내가 비싸게 사지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설득을 해요. 그리고 단계가 때로는 바꿔서 나타나기도 한다. 실행! 이제 구매를 했어. 채택을 했어. 써보는 거야. 실제로 이제 써보는 거야. 써보면서 재발명이라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재발명이라는 과정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휴대전화 같은 데 보시면은 뭐 이런 거 땡땡이
커버를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형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랩탑 컴퓨터를 샀어. 그런데 원래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iOS야. 예를 들면 저기 지금 그 뭐야 그 맥프로인가 저게? 맥프로? 맥프로를 샀어. 근데 저기 원래 OS는 iOS예요. 애플이 그 만든 OS거든요. 근데 저기에다가 내 목적에 맞게 윈도우도 깔아. 그래서 두 개 가지고 있지 OS를.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리인벤션, 재발명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뭘 하냐? 평가를 해요. 아 이거 잘 샀다. 아 좋아. 아 좋아 잘 샀다. 아니면은 다음번엔 안 사. 이제 다음부터 애플 안 사. 다음부터 삼성 안 사.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알았어. 이 개형물에 대해서 알았어. 이 개형물 좋은데? 좋아. 이 개형물 나 살래. 여기까지 심리적 결정이지. 심리적 결정. 그래서 여기서 수용이 되면은 이제 수용으로 가는 거고 거부를 하면은 이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채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써봐. 실제로 써봐. 실제로 써봐서 리인벤션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여기서 역시 그 애플 최고야. 삼성 최고야. 가면은 다음번에는 계속 이걸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지식, 설득, 결정, 실행, 확인 단계를 거쳐서 개형물을 채택하고 이용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지식, 설득, 우리가 아까 질문 안 했네. 그래서 지식적인 이런 것들에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교육 정도라든가 수익이라든가 매스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채널에 얼마나 노출했느냐 이 등등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채널과 최적의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는 이유가 똑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광고 회사에 다니시는 광고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밤을 새면서 한 글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동영상 또는 사진 이미지 한 장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채택의 시간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식, 설득, 결정, 실행, 확인. 요 단계를 거친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깐 내가 빨리 나가게 되면 급하다. 여기까지 질문. 조금 빨리 나와서 미안해요. 질문. 괜찮아? 오케이. 돌리면은 더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저 뒤에 가서 선생님 얘기했어요. 돌리면은 자지 말고 뒤로 가. 괜찮아.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자는 것보다 더 나아. 자, 개혁 결정량을 볼게요. 개혁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개혁물을 채택하는 데 있어 결정되는 요인이 이렇게 5가지를 봅니다. 물론 이 5가지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연구에 따라서 하나, 2개 더 들어가기도 하고 몇 개가 더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일단은 개혁학산 이런 책에 나온 대로 5가지만 보면요. 첫 번째, 상대적 이점. 대충 아시겠죠? 이점이 있어야지 개혁물을 채택하겠죠? 적합해야 된다. 요거는 조금 어렵나? 그럼 이따 얘기할게요. 복잡성, 이것도 알겠다. 그치? 복잡하면 안 돼. 복잡하면 안 써. 편해야, 쉬워야 돼. 시험 가능성. 시험 가능성 하니까 어렵지만 이거 영어로 트라이얼러블리티, 트라이얼, 테스트 해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알겠죠? 관찰 가능성. 잘 보여야 된다. 이러면은 개혁물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혁 결정의 5가지를 이 5개를 보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요거는 원래는 안 나왔었고요. 요거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원래는 안 나왔었고요. 나중 연구에서 이 perceived risk 위험성을 넣는 연구는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넣었어요. 원래 오리지널 책에서는 요 5가지입니다. 일단 요 5가지만 갈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상대적 이점.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대로 바로 그겁니다. 상대적 이점이 있어야 된다. 어떤 면에서? 가격. 이것을 사면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것을 이용하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이용하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고 보인다? 이거 좀 말이 되나? 말이 됩니다. 얘는 어떤 거? DMB 처음에 나왔을 때요. DMB 초기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용합니까? 그랬더니 나 IT 전문가, 뭐 이런 전문가로 보이고 싶어서라는 일이 높게 나왔어요. 여기 스마트폰 살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초기에 스마트폰 구매한 사람들은 내가 빨리 구매해서 나 이 IT 쪽을 잘 알아. 스마트폰 이거 빨리 채택해서 나 다른 사람들한테 좀 속된 말로 나 좀 뻐기고 싶어. 이게 바로 사회적 지위. 그리고 실질적으로 편리하고 만족도도 높게 가져다 줘야지. 그래야지 채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상대적 이점. 1988년에 이동전이 처음 나왔을 때 240만 원.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안 샀어요. 그럼 누가 샀을까? 사장님, CEO. 왜? 저게 240만 원이나 하고 실제로는요 전화기지만 통화량이 더 비싸요. 통화량이 너무 비싸가지고 당시만 해도 기지국 자체가 많지 않아서 시내를 벗어나면 하지도 못했었고 통화량도 너무너무 비쌌지만 그래도 CEO들은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절약이 큰 거. 그런 경제적 이익 때문에 편리함 이익 때문에 이렇게 했었어요. 상대적 이익은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적합성.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저기가 천주교에서 컨정한 거 그 예예요. 첫 번째, 새로운 것이 기존의 가치나 경험 또는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이거는요 물리적인 것 그리고 뭡니까 가치적인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물리적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 안 나왔네. 물리적이라는 건 뭐냐? 가령 예를 들면은 이동전화. 여러분 이동전화 할 때 이동전화 사용법 배운 사람. 왜 배워? 그냥 저기 쓰면 똑같잖아. 유선전화랑 똑같단 말이에요. 전화 쓰는 법이. 다만 그 안에 있는 기능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로 배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용법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적합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럼 빨리 받아들이겠죠, 사람이. 컴퓨터는 어땠을까요? 컴퓨터는 학원 다녔어야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컴퓨터를 배웠을까? 글쎄, 저는 학원 다녔었어요. 저였을 때는 중학교 때인가 그때 컴퓨터가 막 대중화돼서 대우에서 나오는 거 뭐였더라? IQ 3000? IQ 3000이요? IQ 3000 같은 거. 3000이냐? 2000이냐? 3000이냐? 2000은 게임기고 3000은 컴퓨터. 저런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를 몰라서 민컴이라는 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거 아세요? 중앙 컴퓨터 학원 이런데 다 그때 커진 거예요. 이게. 그때. 그래서 컴퓨터 학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배웠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보급은 굉장히 느렸습니다. 자, 기존 전화 상호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이렇게 통화하는데 문제 없고요. 그리고 다시 아까 전에 걸로 가면은 피임약 사용. 가족계획이라는 캠페인 자체가 종교적 믿음에 반하기 때문에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결국 수용을 늦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보류한다는 거죠. 지체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적합성입니다. 물리적인 거, 가치적인 거 모두 다 유무형 것이 다 포함이 돼요. 자, 그럼 적합성까지 됐고 다음은 복잡성. 복잡성 여러분 잘 아셔요. 쉬운 거. 이동전화 이용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보급이 빨랐던 거예요. 컴퓨터 같은 거 어려우니까 보급이 느려지는 거죠. 됐고요. 시험 가능성. 요거는 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시험 가능성이
곳곳에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뭘까? 가령 예를 들면 친구가 산 거 같지? 친구 강화문 원래 거기는 일부러 또 찾아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좋죠. 내가 직접 가면은 수많은 KT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가 다 있으니까 더 편리한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나? 나는 학교 올 때마다 이 누나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누나들 몰라? KT나 SK 매장 앞에서 그 누나들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래? 그 마케터가 뭐라고 그랬지? 나레이터걸. 이분들이 제품을 앞에다 놓고 계속해서 홍보하잖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번 써보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보세요. 써보세요. 때로는 팝콘도 줘. 그러니까 팝콘 먹으면서 좀 써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니 여기 강원도에서도 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야? 가다가도 새로 나왔어? 뭐 다 공짜야? 그래? 뭔데? 이런 것들. 이런 게 시험 가능성. 컴퓨터 그런 거 본 적 있는 사람. 컴퓨터 나레이터 걸 나와가지고 컴퓨터 써보고 가시라고 이런 거 본 적 있는 사람. 드물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휴대전화는 트라이어빌리티가 높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미리 해봐서 불확실성을 감소해야 돼요.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매장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써볼 수가 없어. 힘들어. 그런 것들. 업저버빌리티 이건 뭐 더 쉽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제가 저거 이용했는데 저거 굉장히 쿨한데? 저거 뭐지? 딱 보니까 어떤 제품이야? 그렇구나. 나중에 한번 찾아볼까?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이 보급돼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더 확산하기, 채택하기가 좋겠죠? 그게 바로 옵저버빌리티.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잘 보여져 있는가. 사람들이 쉽게 자주 볼 수 있도록 수용되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상물을 언급할 수 있는 기회들. 너 그거 봤어?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되죠.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었지만 개인용 컴퓨터와 이동전화는 그러한 상대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5개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성. 위험성은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내가 스펠링 특이한데 첫자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이 처음 나왔을 때요.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 쓰는 거를 꺼려했었어요. 왜? 크레딧 카드 정보가 유출될까 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perceived riskiness.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거를 했을 때, 채택을 했을 때 이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할 걸 그랬나? 라는 거. 그게 두려움이 들잖아요. 걱정이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냥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나오는 얼리 어답터들의 속성이라는 그런 쪽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 같은 거, 신용카드 정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perceived riskness 때문에 고가의 제품 같은 걸 직접 보고 산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지금 6가지 어디 봅시다. 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시험 가능성, 관찰 가능성, 위험성. 원래는 이 perceived risk 해가지고 인지된 위험성 이런 말로 한국말로는 쓰는데 위험성이라 썼어요. 이런 것들이 계엄물을 확산하는 속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질문? 내 강의가 너무 완벽하니? 질문이 없어? 질문 만들어 그냥 하나. 무조건 만들어. 질문 만들어. 무조건. 교수님. 요즘 그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결정을 다 한 다음에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결정을 해서 받은 다음에 써보고 이것을 계속 쓸지 안 쓸지 결정을 뒤에 하잖아요.
그럼 그것과 이거는 뭐 좀 다른 건가요? 야, 정말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어디 갔어? 이거 지금 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역시 다뤄지고 있어요. 왜? 이거거든. 원래 지식 설득 결정 실행이잖아요. 그런데 실행이 먼저 된 경우야. 이거 설명 안 해. 나 시험 문제 낼래 이거. 안 해. 시험 문제 이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죠 제가. 그러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먼저 구매를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계획확산 이론에서 나오는 가령 예를 들어 요것만 내면은 조금 그러니까 이노베이티브니스에 근거해서 계획 결정 과정을 설명해라. 이노베이티브니스는 뭐냐면 아까 전에 나중에 설명한 얼리 어답터, 레이트 어답터 이런 거거든. 그거에 기반해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설명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과정을 거치는지. 그러니까 이런 답이 될 수가 있겠죠. 때로는 실행을 먼저 해서 그것에 대한 지식이나 설득 과정을 겪기도 한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직접 테스트하고 옵저버하고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디지털 기기 생각하지 말고요. 하드웨어 기기 같은 경우는요. 미리 구매를 하고 반납. 이게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디지털 매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텐츠, 그러니까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뜯으면 끝이에요. 반납이 불가합니다. 근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정책상 며칠 이내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잘못 구매해가지고 반납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1.99짜리인데 반납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안드로이드인가 뭐 이런 거기는 더 편하게 리턴 팔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폰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아이폰으로 해서 앱 구매했다가 환불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걸 컴플레인하는 것도 봤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사서 바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제품의 구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보면은 두 버전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라이트 버전이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써보고 나서 구매를 해요. 지금 얘기한 그 얘 같은 경우는 라이트 버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사전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아예 그냥 4999, 뭐 1999 아예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샀어. 마음에 안 들어. 사전에 써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팔리스를 만들어가지고 소비자의 권익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과정은 실행 단계를 먼저 가게 해서 그 다음 지식, 설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써봤는데 내가 찾는 게 아니야. 반납. 다운받아 썼는데 내가 찾는 거 그거 했었어. 근데 이게 별로다. 뭐 이렇게 간단하냐? 이거를 299에 팔아? 에이 반납.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들 G마켓이 아니라 G마트인가? 요즘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소셜 커머스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미리 공동 구매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제품을 딱 얘기를 한 다음에 몇십 명 구매하면은 70%가 75%까지 드립니다 하고 그 제품 아직 안 만들어. 그래서 일정 구매 인원 100명이 찼어. 그럼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먼저 선지부를 합니다. 크레딧 카드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기간 한 30일 정도 걸려요. 30일 정도 걸리고
일정 인원이 넘고 하면은 그때 이제 제품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 뭐냐? 거기 있는 안내서 외에는 몰라 이거에 대해서 제품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틀 또는 일주일에 대한 반품 기간을 줍니다. 소비자의 잘못을 했을 때는 반송료만 내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반송이 다 돼요. 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실행이 먼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빨리 할게요. 우리가 다 했지? 했지? 오케이. 아까 전에 우리가 개혁 성향 얘기했잖아요. 개혁 성향은 뭐랑 관련이 됐다고요? 시간이랑 관련됐다. 빨리 채택하는 사람들은 개혁자, 늦게 채택하는 사람은 느림보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개혁물에 대한 수용이 사회체계, 아까 소셜 시스템 얘기했죠. 사회체계, 그 사회체계 내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회체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구성원보다 얼마나 빨리 채택하느냐를 나눠서 개혁자, 이노베이터, 얼리 어답터, 초기 수용자, 얼리 머저리티, 초기 다수자, 레이트 머저리티, 후기 다수자, 느림보, 레거드 이렇게 5단계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요. 이렇게 개혁 확산 이론처럼 아카데믹한 용어로 사용할 때는 얼리 어답터라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표현 쓰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노베이터예요. 일산적으로 쓰는 건 괜찮아. 일산적으로 얼리 어답터 그런 건 상관없는데 그 얼리 어답터의 의미가 개혁 확산 이론에서는 이노베이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레이트 어답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레이트 머저리티, 레거드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자, 이 5단계 한번 볼까요? 먼저 그림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소셜 시스템을 보면은 그게 100%예요. 그쵸? 그게 100%. 거기에서 이노베이터는 2.5%, 얼리 어답터는 13.5%, 얼리 머저리티는 34%, 레이트 머저리티 34%, 레거드 16%. 이게 모든 시스템, 소셜 시스템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왜? 상대적인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이 조직 내에서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자, 먼저 이 2.5% 이노베이터의 특징부터 볼까요? 이노베이터의 특징은 모험을 좋아해. 돈 상관없어. 2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아이패드 사서 마음에 안 들면 어때? 나중에 또 딴 거 사면 되지. 돈도 많아. 복잡한 신기술을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있어. 불확실성을 잘 대처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게이트키퍼 역할도 해.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 결과. 이 사람들이 개혁자의 특징이에요. 다음 두 번째, 초기 수용자. 2.5% 다음에 구매하는 또는 채택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회체 조직대에서 한 13.5%를 봅니다. 그래서 초기 수용자는 사회체계 내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노베이터는 오피니언 리더일까요? 아닐까요? 왜요? 아직까지 그 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인지하지 못한다. 왜 이노베이터 인지하지 못해? 이노베이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데. 아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나요? 근데 이 초기 수용자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어느 정도 실패 가능성에 대한 것에 대한 점지가 있거든요. 좋은 의견인데요. 좋은 의견인데 기본적인 가정은 전제는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도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당연히. 오히려 더 두려워할걸?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더 두려워할걸? 이노베이터는 오피니언 리더 역할 할까요? 안 할까요? 이노베이터 만나본 적 있어? 이런 사람들 만나본 적 있어?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봐야지 역할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보면 이노베이터들은 여기 있어요. 여기 따로. 물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때문에 또 얘기가 달라져야 돼요. 오늘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니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아니면은
이회수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김용, 박용만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만나봤을 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노베이터도 따로 있어요. 이게 우리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요 149번, 100번, 99번, 115번, 129번 이런 사람들 다 얼리 어댑터예요. 우리랑 연관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얼리 어댑터가 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주잖아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들 묻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총장님은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왜? 총장님 만나본 적 있어? CDP 할 때 외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인터랙션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터 오피니언 리더는 얼리 어댑터다. 그리고 개혁 추진자들은 이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개혁 추진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어떠한 개혁물을 빨리 이 조직에다가 확산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 그럼 이 사람들은 오피니언 리더한테 부탁을 해서 하게 됩니다. 13.5%였고요. 초기 다수자 약간 빠르게 개혁물을 받아들여요. 동료들과 자주 어울리긴 하는데 오피니언 리더 역할은 못해요. 초기 수용자와 후기 수용자, 즉 얼리 어댑터와 레이트 머더리티를 연결시키며 수용 촉진하고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늦게 개혁물을 받아들이고요. 경제적 필요성이나 동료들로부터 받는 압력에 의해서 받아들여요. 아직도 그거 안 써? 아유, 이런 거. 개혁물에 대한 의심이 많습니다. 이거 쓰면 또, 이거 또 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 또 해가지고 또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그거 쓰니까 좋더라. 별 문제 없어. 돈 낭비 안 돼. 괜찮아. 써봐. 너 도움된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동료들의 압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 받아들이기에 이 추진자들은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 느림보. 좀 말이 그렇지? 레거얼드라고 오피니언 리더는 전혀 없어. 세계관이 협소해. 고립돼 있어. 경제적으로 불안해. 개혁물과 변화 추진자에 대해서 의심해요. 쟤네 무슨 꿍꿍이 속으로 저러는 거야? 이런 거. 왜 저래?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내리면은 2.5, 13.5, 34, 34, 16%가 이들의 구성이고요. 자, 오피니언 리더들, 여기 있는 사람들 얼리 어댑터들, 이런 사람들 이제 레이트 어댑터들 연결은 돼 있어요. 레이트 어댑터들, 레이트 머저리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은 이노베이터거나 레걸드거나. 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노베이터는 될 필요 없어요. 적어도 얼리 머저리티까지는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리 어댑터와 얼리 머저리티 이 둘 중에 하나에는 머물러야 돼요. 절대 이 뒤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 레이트 머저리티의 특징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경제적 필요성이나 동료들의 압력에 의해서 개혁을 수용할래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지? 이것까지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못 미칠 뿐이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가시면 안 되고 이건 진짜 안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느림보도 두 가지 나눕니다. 액티브 리젝터하고 패시브 리젝터로 나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패시브 리젝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스마트폰 안 쓸래? 나 그냥 피처폰 쓸래? 나 010 안 쓸래? 그냥 017 2G 쓸래? 016 2G 쓸래?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레거드는 아닙니다. 액티브 리젝터. 여기에 속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액티브 리젝터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원래 이거 좀 더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없어요. 이 다음 주에 하고 혹시 오늘 너무 빨리 가가지고 질문 있는 사람은 앞쪽으로 와서 질문 받을게요. 고생했습니다.